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항공하고 자동차 섹터가 우려했던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화답을 하듯이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진에어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낙폭이 껐던 은행주 그리고 증권 금융주들 전부 다 10%에서 거의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또 건설주들 그리고 조선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던 이 화학 정유 업체들도 오늘 좀 낙폭이 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수급들이 몰리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반등을 일으킨 주된 수급은 개미들인데요. 자, 이 개인들의 수급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견인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장 막판에 이 기관의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그 기관 중에서도 이제 투신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에 좀 투신의 수급이 유입이 된 모양인데요. 자, 장중에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이렇게 이 파란색이 기관의 선인데 기관이 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했고요. 장 막판에 투신해서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로 다시 매물을 쏟아내면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자, 어제 삼성전자가 10%의 상승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또 연이어서 약간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을 했어요. 상승이 나왔는데도 매수를 하는 거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전체적으로 좀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좀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기여를 한 부분은 환율입니다. 자, 오늘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종가상으로 1229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거의 12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22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환율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10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환율이 더 떨어져 준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여기서 강력하게 위로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활도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매출 압박을 느낀 기업들이 대량 해고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팬데믹의 엄청난 확산으로 현재 이 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유럽 지역도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고 소비와 매출 등이 이 갖가지 경제 지표들이 집계가 된다면 유럽 경제하고 증시 또한 한 번 더 좀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주당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25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사상 최대치는 1982년에 기록한 70만 건인데요. 현재 전망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고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4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최소 500만에서 많게는 한 1000만 건의 실업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노동인구의 한 25%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신은 의회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2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견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반등은 미 연준의 강력한 돈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또한 다급하고 우려스러웠던 이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정부가 아주 빠르고 강력한 재정 투입으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신용 리스크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미국과 유럽의 이 확산세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된 이 확산수입니다. 지금 뭐 중국은 많이 줄었죠. 이탈리아는 현재 어제 조금 줄긴 했는데 오늘 다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저께부터 해서 3일 전서부터 해서 10,000명씩 늘고 있어요. 10,000명씩 확산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느는 속도가. 스페인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수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인도가 또 변수로 떠올랐어요. 인도가. 자, 인도도 지금 현재 급격한 확산세를 이루는 이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와 이 지척에 있는 일본이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오늘 급속한 확산수를 보이면서 일본 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3차 감염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3차 감염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이 감염 경로를 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감염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현재 올림픽 연기 확정으로 인해서 대략 한 7조 정도의 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까지 팬데믹의 역류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국제유가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도 20불 초반에서 계속 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은 매도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팬데믹의 확산은 현재 더욱 거세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발표될 수많은 지표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시장이 과연 얼마나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내일 저녁에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팬데믹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요. 또 국제 공조 방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정책과 대응들이 또 방안들이 나올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널뛰기 하는 장세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시장은 불확실성 투성이고요.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에 대응책들만 나와 있을 뿐, 그 대응책의 결과는 이 짧은 아직 단기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뿐, 불확실성에 제거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 환율 부분이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 빼고는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